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상임위원회가 교섭단체 간 협의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청문회는 국회법 제129조에 따라 증인과 참고인을 모시고 전세 사기 피해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오늘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다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어렵게 마련된 오늘 자리는 일단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오늘 회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전세 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된 논의 과정을 듣고 한 번 더 오늘과 같은 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양당 간 협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제 화성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 사고로 안타깝게도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수습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사고 희생자분들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뜻에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는 전세 사기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정부로부터 피해자 지원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 보고를 받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통과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도 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심리적 충격과 불안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세 사기 피해자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에 오늘 청문회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전세 사기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하루빨리 정부의 의견을 담은 법률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안을 제출한다면 적극 소통해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는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경공매 유예 등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현재 보금자리에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쫓겨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마냥 전세 사기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안이 제출되지 않는다면 오늘 상정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위원회 안을 마련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8일 전세 사기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어떠한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실 것을 엄중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는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한 후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듣고 법률안에 대한 대체 토론은 청문회 신문 시간에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는 청문 계획서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음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출석을 요구한 증인 중 기획재정부 장관 대신 제2차관이 법무부 법무실장 대신 법무심의관이 출석하는 것으로 위원장이 간사위원님과 협의를 하였으며 대리 출석한 분들은
증인 의결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 아니므로 증인 선서의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증인, 참고인 그리고 대리 출석자의 명단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문 시간은 주질의 5분, 보충질의 3분, 재보충질의는 2분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청문회 전 과정은 국회 방송에서 생방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문진석입니다. 오늘 본격적인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이 오전에 갑자기 청문회에 들어오겠다고 해서 많은 기대를 했지만 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들어오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청문회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들어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야당은 청문회 대국민 약속인 청문회를 연기하면서 여야 합의 정신을 이렇게 존중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면서 청문회 연기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고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다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지난주 전세 사기 대책 현안 보고에 국토부 장관이 불출석하면서 다시 마련된 자리입니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 부처가 불출석 시 고발하겠다고 해야 이렇게 국회 출석하는 나쁘끄러운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처 장관의 국회 출석 요구는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진보당의 요구가 아니고 국민의 요구이자 명령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로 8명이 목숨을 끊었고 피해자만 수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는 개인의 실수라기보다는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한 사회적 재난의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박상우 장관께서는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획해서 그렇다라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가슴에 상처를 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참고인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도 와 계시고 수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이 청문회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박상우 장관께 요구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현안 보고에 불참한 건과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마음 아프게 한 발언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사과를 요구해 주십시오. 장관님 말씀. 예,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주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고 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제가 그렇게 불참했던 판단의 이 근거는 그동안에 국회 상임위원회가 여야 협의로 의사 일정을 마련하고 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22대 국회 첫 번째 상임위원회에 여야 협의가 되지 않은 상임위원회에 행정부 장관이 참석하는 것이 그렇게 과거 예에 비하면 적절하지 못했다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상임위원회에 그것도 엄중한 그 민생 현안을 다루는 회의에 불참했던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간사님께 지적하신 발언은 사실은 이제 이 전세 대책 관련 대책을 발표하는 그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앞으로 이제 전세 사기 대책이 사기가 발생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가장 이제 손이 잡히는 것이 정보량이 불충분하다는데 착안을 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 주겠다라는 설명을 하다가 제가 정리되지 않은 표현을 썼던 것이지 이 사태의 책임이 젊은 분들 개인적인 잘못에 근거한 것이다라는 뜻으로 한 말씀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적으로 어쨌든 저 말씀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 진위는 그것이 아니었고 정보량을 좀 더 많이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겠다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정리되지 않은 표현이 중간에 섞여 들어간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자료 요구하실 의원님이나 이소영 의원님. 먼저 하세요.
네, 장관께서 지난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개의하는 게 관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국회의 관례를 왜 장관이 판단합니까? 뭐 국무위원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임의로 판단해서 제가 출석하는 상임위원장에게 협의도 거치지 않고 불출석한다. 제가 출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판단은 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장관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의 관례는. 그 두 번째, 그 덜렁덜렁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발언의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 이제는 꼼꼼하게 따지는 인식이 생기지 않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틀림없습니다. 예. 네. 진위와 달랐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진위랑 다른 말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사과로 충분한 문제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8번째 피해자가 목숨을 끊은 게 지난달 5월 1일입니다. 정부가 5월 말에 발표한 보증금 부분 구제 방안이 한 달만 일찍 나왔어도 살릴 수 있었던 한 아이의 엄마였던 30대 여성이 바로 지난달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국민들을 구제해야 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국토부 장관이 그 8번째 피해자가 돌아가시고 열흘도 안 돼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발언을. 이런 거 4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장관님 아세요? 4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제가 아는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2차 가해라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자기 삶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피해자들한테 당신들 탓이다. 더 잘했어야 된다. 이렇게 비난하고 탓을 하는 거 이게 바로 2차 가해고요. 이게 직접적인 가해자들보다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더 궁지에 몰아넣는 행위입니다. 한 달 반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사과 한마디 안 하시다가 오늘 한마디 말로 사과한다? 저는 이게 사과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장관의 인식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첫 번째, 이게 계속 우리가 전세 사기 하는데요. 사기 사건이 아니고 전세 사고입니다. 우리가 전세 제도를 안전하게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회적 사고입니다. 두 번째,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정상 거래를 했고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서 거래를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잘못해서 이런 사고가 생긴 게 아닙니다. 정부와 정치의 잘못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장관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인정했으면 합니다. 그게 사과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준호 의원님. 네. 이게 장관의 그 무단 불출석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고 간사님 이소영 의원 다 지적을 했는데 장관님께서는 저는 이 답변과 전체적인 태도를 좀 바꾸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이 6월 18일 국토위 전체 회의 때도 사유서 제출 없이 그리고 지난 저희가 2023년 12월 27일이었던가요? 그때도 사유서 없이. 근데 이 모든 사건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장관의 출석을 요구했을 때 전부 다 여기에 대해서 사유서 없이 불출석했습니다. 지난 10년 거를 제가 장관 출석 상황들을 요구해서 받아봤더니 지난 10년간 장관이 사유서 없이 불출석한 사례는 딱 2번입니다. 전부 다 우리 박상우 장관이었습니다. 이게 국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고 뭐겠습니까? 또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 개정안 논의를 하는데 빠진 거에 대해서는 장관이 여기에 할 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건 단순히 위원장의 경고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에 대해서 장관이 명확한 약속을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토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관련해 가지고 사유서 제출한 것들 사본을 내라라고 했더니 본인들은 위원장한테 제출하고 나면 없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국회에다 제출하는 것이 공문서에 준할 텐데 이것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 자료 요구를 같이 좀 드리면요. 그 국토부에서 불출석 사유서 보유를 하고 있는 것들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 제도 개선안 제출을 해주시고 위원장께서 보유하신 그 사유서 열람을 할 수 있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한마디를 좀 더 드리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 지난 국감 때 저희가 오늘 이제 이 전세사기 특별법과는 좀 다른 얘기지만 국정감사 시에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관련된 것도 저희가 처리 요구를 36건을 했어요. 36건 단 한 건도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네?
국토부가 지금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후속 조치 현황 점검하시고 36건에 대해서도 이 사항들 다 보고 계획 수립해가지고 청문회 종료 전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오늘 출석 대상자는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 함직유 사장 24년 4월 29일에 위원장님 이거는 진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설계사 참여사 CEO 초청 간담회를 진행을 했는데 건설사 등 대표들 다 44개 4개사 61명 참여를 시켜가지고 뭐를 논의했냐면 아직 문제가 해결도 되지 않은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 관련해 가지고 신규 고속도로 발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행사 전체 1시간 반 동안 진행됐는데 이 추진 계획은 2장짜리로 5분 발표를 하고 기사화시켰습니다. 해서 이것도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그날 관련된 용역사들 동해 남상진 대표, 경동의 강재영 대표 그리고 국기인 쪽에서 참고인으로 참석을 했었던 대한의 서령만 사장 등 이런 사람들 다 데려다 놓고 아침 식사를 했는데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전체 행사비 비용하고 식비 1인당 식비까지 다 포함해서 86명 거 다 제출을 해주시고요. 특별 공연에 무슨 AI와 메타버스 활용 드로잉 뭐 이런 거를 했는데 염동균이란 분이 발표를 했어요. 이 사람 이력하고 지급된 비용들 함께 제출을 해주시고 40분간 이 문제가 있는 용역사부터 시작해서 건설사들로부터 건의사항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들 다 정리해서 보고를 해주시기를 오늘 청문회 종료 전까지 보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장관님, 네. 한준호 의원님이 지금 얘기하신 내용의 초점은 뭐냐면 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국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는 한 건도 작년 국정감사 이후에 추진 현황이 국회로 보고되지가 않은 상황 하에서 도로공사에서 4월 29일 기본 및 실시설계 계획 발주를 했다는 것은 확실하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아시겠지만 예산도 다 100% 반영된 게 아니고 노선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이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요 관련 자료를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가 지금 앞뒤가 잘못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저 자료 도로공사에서 지시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전세 사기하고는 별건인데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현희 의원님. 우리 국토부 장관님의 그 답변에 저는 매우 심각함이 있다고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가 몸에 배신 것 같아요. 우리 한준호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사유서 없이 무단으로 국회를 상임위를 출석하지 않은 게 2번이나 됩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사과를 하시고 재발 방지를 하지 않겠다, 재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시면 되는데 사과 한마디가 없습니다. 뭐 유감 표명으로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거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저는 이렇게 민생현을 다루는 우리 국토위 상임위에서 주무장관이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가 몸에 밴 것, 이런 것들을 위원장께서 분명하게 사과를 받으시고 재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야 앞으로 상임위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예, 이소영 의원님부터 세 분의 의원님께서 크게 세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우선 위원회의 사유수 제출 없이 불출석 한 건에 대해서 저도 아까 굉장히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아까 제가 판단의 근거가 그동안의 국회 관례에서 또 국회라는 데가 여야가 협의해서 국정을 논의하는 것으로 제가 30년 공직 생활하면서 알고 배우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만약에 이제 불출석을 하게 될 상황이 생기면 그런 상황이 안 생기기를 개인적으로 희망하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하는 그런 일은 제가 제발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소영 의원님 지적하신 그 제 발언의 발언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였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좀 더 긴 콘텍스트를 보시면 제가 그 부분에 그런 표현을 쓴 것이, 제가 표현은 잘 적절한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이 사태의 원인이 피해자들 때문에 있다라는 뜻으로 한 건 절대 아니었다는 것을 좀 더 긴 콘텍스트로 보시면 이해하실 거고요. 제가 분명히 제 인식은 이거는 여러 가지 제도적 시장적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지 그분들 개인들이 주의를 부족히 했거나 그분들 탓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책도 만들고 또 국회에서 이미 지난해 합의해서 순수한 개인적인 문제였다면 어떻게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또 이 나름대로 정부 대책도 발표를 한 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제가 개인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보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사회적인 문제이고 이 사회적인 문제로 고통받으신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빨리 훌륭한 실현 가능한 이 피해 구제책을 좀 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피해 구제책을 만들어서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준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서울 양평건 조치 사항하고 도로공사 건은 이번 청문회하고 관계없는 건이긴 합니다만은 얻어지는 자료를 만들어서 최대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황우람 의원님. 앞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장관님도 과거에 뭐 헌법 공부도 좀 하셨죠? 네. 헌법 공무원이 헌법이 우선입니까? 관례가 우선입니까? 헌법이 당연히 우선이죠. 안 그렇습니까? 실정법이 우선입니다. 예? 예, 실정법이 우선입니다. 예. 아니 헌법. 헌법이 예. 헌법이 우선. 최상위법 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헌법 62조 2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나 구의원에 요구하실 때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아세요? 구체적으로 그 조항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겠죠. 예. 그런데 관례를 들어서 지금 불출석했습니다. 그 앞으로도 여야 합의가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되면은 관례를 들어서 계속 불출석할 건가요? 그 답변을 좀 해보세요. 뭐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나 또이 재발 방지에 대해 분명한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지금 불출석한 그 우리 국무위원들이 뭐 정부와 여당의 당정 협의 업무 운영 규정을 담은 총리 훈령 이걸 가지고 이걸 근거로 불출석한 걸 보여드리고 있어요. 사실입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럼 관례입니까? 장관이 개인적인 판단, 개인적인 판단이요? 상의한 끝에 그런. 근데 헌법을 무시하고 개인적인 판단을 앞세워서 불출석한 겁니까? 성스러운 이야기면 헌법의 조문은 그 당시에는 염두 두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 헌법을 위반한 겁니다. 위헌적인 행위를 한 겁니다. 국무위원이 국회에 부름을 받아서 출석 요구하면 당연히 출석하는 것이 그럼 왜 기본적인 출석 안 거라고 했습니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고 재발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에서 위원회에서 정당하게 출석 요구를 하면 출석할 겁니까? 출석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왜 안- 만약에 못할 경우가 생기면 제가 합당한 의원님들이 수긍할 수 있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발 방지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위원님께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복귀왕 의원님. 예, 충남 아산 갑의 복귀왕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국회로 다시 돌아와서 첫 발언을 좀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박상우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0년 공직 생활하는 동안 여야가 합의로만 진행되었다.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여당이 지시를 하면 국회가 움직이고 또 국무위원들이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야당 의견은 무시합니까?
그게 민주주의 정신입니까? 30년 공직 생활을 그렇게 비민주적으로 배워왔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런 공직자들을 믿고 우리 국가를 맡기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이소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불참했느냐라고 하니까 국무위원으로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제 끼어드는 답변을 하셨었는데 기본적으로 원칙에 어긋난 겁니다. 이번처럼 윤석열 정부가 워낙 일을 못해서 지난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회초리를 때렸어요. 야당 의원들을 많이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무시하는 겁니까? 그것은 민주주의 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장관님. 그래서 저는 그동안 30년 동안 그걸 관례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잘못 생각해왔고 잘못 알아왔습니다라고 우리 국민 여러분께 사과하십시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민주주의 정신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 계시면 저는 대한민국이 위험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조금 전에 황운하 의원님께서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안 나올 것이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명백하게 합의가 안 되더라도 특별하게 제3자가 또 국회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사정이 있을 때를 빼고는 나오겠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당 의원들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지금 우리 진행이 매우 기형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위원장께서 위원장석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다수의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법이고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그렇게 안 배웠다 혹은 30년 동안 그 관례대로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뉘앙스가 전해지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 문제까지도 예, 장관님 그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여러 말씀들에 대해서 잘 유념하시고 앞으로는 이제 무단으로 불출석하지 않으시도록 해 네, 주시기 그렇게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예. 장관님 피해자들 탓하는 취지의 발언하셨던 거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사과를 해주시죠. 왜냐하면 제가 의원님 아까 제가 모두에 긴 컨텍스트로 봐라 예. 말씀을 하셨는데 또 들은 사람 탓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맥락을 왜 안 봤겠습니까? 언론사에서 돌리는 스크립트까지 봤어요. 근데 아무리 긴 텍스트를 봐도요. 장관님 발언은 잘못된 말씀인 거예요. 그 피해자들이 경험이 없어서 피해를 당한 게 아니고요. 장관님 전 재산 얼마세요? 이 피해자들 자기 전 재산 걸고 이거 계약하신 분들인데 누가 전 재산을 걸고 덜렁덜렁 계약을 합니까? 그 발언하신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사과를 깔끔하게 제가 하셔야죠. 첫 번째 발언에 제 말씀으로 상처받으신 분이 계시면 제가 깊이 사과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로. 그러니까 그 이후에 계속 진위가 아니었다. 긴 컨텍스트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 사과하셔도 저는 부족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염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수원시 무지역 국회의원 염태영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모시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현실적으로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국가적으로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응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 막바지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만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서 또 입법화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지난번 21대 국회 말에 그 개정안으로 입법 발의된 내용이다. 그동안 피해자 단체와 그리고 시민사회 또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 중에서 임차 보증금의 한도를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다수 피해자 요건을 2인 이상 피해자로 명확히 하고 또 이중계약과 깡통 전세 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면서 지원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이런 현행법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전세 사기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시급성을 감안해서 아무쪼록 동법률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해서 조속히 원하는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제안 설명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 박재유 수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세 건의 법률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검토 보고 요약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의원, 염태영 의원, 허종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건의 법률안이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제도, 이른바 임차 보증금의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설치한 전세 피해 지원 센터를 통하여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공공 매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의 재산권 보호 필요성과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2건의 법률안이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김성원 의원안과 염태영 의원안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신탁된 주택을 적법한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임대한 주택에 대하여 수탁자의 인도 청구 소송 또는 제3자의 강제 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해당 소송 또는 강제 집행의 유예 및 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신탁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수탁자 등 이해관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한할 경우에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염태영 의원안과 허종식 의원안은 현행법상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 보증금의 범위를 최대 5억 원 이하에서 최대 7억 원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임차인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범위의 확대 필요성과 개정에 따른 재정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염태영 의원안에서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염태영 의원안은 이른바 이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제2의 임차인 등 임차 목적물인 주택을 인도받지 못하여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등에 대하여 전세 사기 특별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으로서 이중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 등에 대한 법적 보호 필요성과 한정된 범위에서만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을 지원하고 있는 현행법의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상의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청문회 증인 신문 시간에 법률안에 대한 대체 토론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신문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 출석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국토교통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출석한 증인의 신원은 사전에 우리 위원회 행정실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상호 장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참고인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와 관련하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정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전에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종이 자료는 배부를 원하시는 위원님들이 한해 배부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토부 장관 나오셔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현황과 정부의 대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주거와 교통, 그리고 SOC 등 국가 경제의 중추적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정을 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 청문회를 개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2년 전부터 서민의 재산과 보금자리를 위협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정부는 법 시행 이후 약 18,000여 명을 피해자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경공매 유예, 공공임대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한편 금융 세제 지원으로 재정적 부담도 덜어드렸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주거에 대해 불안과 근심 걱정을 덜어드리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보다 도움이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가능한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지난 5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제22대 국회가 개원된 만큼 보다 강화된 구제 대책이 조속히 입법화되고 시행되어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게 되기를 희망하며 더욱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입법 과정에 참여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주택토지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택도시실장 나오셔서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주택토지실장 김규철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현황과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적 추진 배경입니다. 전세 시장의 불안정과 임대인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생 범죄인 전세 사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 지원, 처벌을 망라한 세 차례의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총력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후 피해자에게 경공매 유예와 저금리의 대출 지원,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피해자 지원을 본격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보다 실질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특별법 제3조에 따른 4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는 검경의 수사자료, 임대인의 부동산 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과도한 무자본 갭 투기를 하였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는 자에게 주택을 양도하는 등 사기 유형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형법상의 사기보다 폭넓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신속한 피해 조사를 거쳐 약 2만 2천 건의 피해 신청을 처리하였고 약 18,000명이 피해자로 결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주로 다세대, 오피스텔 등에 거주 중인 40대 미만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피해자의 상당수는 수도권과 대전, 부산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보증금은 대부분 3억 원 이하로 조사되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약 2,400여 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으며 보증 가입 등으로 피해 금액의 전액 회수가 가능한 임차인은 피해자 결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원 현황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기존 법 체계를 뛰어넘는 각종 특례들을 적용해서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지원 실적은 약 12,00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공매 유예 등으로 주거 이전 지원 실적은 많지 않지만 향후 경공매가 본격화되면 공공임대 입주 등 지원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먼저 주거 불안에 직면한 피해자를 위해 경공매를 일정 기간 유예하여 준비 기간을 제공하고 경공매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맞춤형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피해자가 낙찰을 희망하는 경우 적절한 가격으로 살던 주택을 매수할 수 있도록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평균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받은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기존 주택의 낙찰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도 LH가 직접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기존 주택을 낙찰받은 후에는 저리의 구입자금 대출과 취득세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 혜택도 제공하여 부담을 줄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세 사기 피해도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하루빨리 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정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피해자들은 살던 주택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으나 경매 이후에는 퇴거의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 주택을 낙찰받고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여 임대료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경매 차익을 활용하여 처음 10년은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경매 차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재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0년 거주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시세 대비 30에서 50%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퇴거할 때 임대료로 사용하고 남아있는 경매 차익은
임차인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경매에서 자력으로 배당받은 금액에 더하여 경매 차익만큼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혜택을 많은 피해자가 누릴 수 있도록 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던 불법 건축물과 신탁사기 피해 주택, 다가구 주택도 경매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양성화 조치를 통해서 매입 대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사기 피해 주택도 LH가 공개 매각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간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경매가 완료되어도 후순위 임차인들은 보증금 피해를 거의 회복할 수 없었으나 예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매 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해서 지급하여 후순위 임차인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경매 참여자가 없어 본인 낙찰이 불가피했던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 주택도 경매를 통해 매입하고 경매 차익도 지원하겠습니다. 경매가 이미 종료되었거나 안전상의 심각한 문제 등으로 매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체 공공임대를 제공하여 처음 10년은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10년은 시세 대비 30에서 50%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융 지원의 문턱을 낮추어 더 많은 피해자가 쉽게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피해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기존 전세 계약 만료 전이라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실 수 있도록 6월 3일부터 요건을 완화했고 기존 버팀목 대출 이용자도 전세 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 전세 대출에 더 낮은 금리로의 대환을 지원하겠습니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의 경우에도 오피스텔을 포함하도록 하고 디딤돌 대출도 보금자리 론과 동일하게 경락 자금의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세 사기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임차인이 자기 방어를 잘할 수 있도록 전세 계약 시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고 악성 임대인이 전세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심 전세 앱을 활용해 전세 계약 단계에서 위험 물건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 보증사고 이력 등 임대인의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여 안전한 전세 계약 체결을 도모하겠습니다.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계약이 처음인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교육부, 국방부 등과 협업하여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직접 대상물을 확인하고 중요한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하였음을 기록하도록 하여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공제금 지급 절차도 간소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 토론회와 피해자 간담회 등을 거쳐 지원 방안을 보완 발전시키고 법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문 순서입니다만은 추가로 또 자료 요구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염태용 의원님. 예, 우선 지금 정부 계획에 대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상황이 워낙 엄중하고 지금 시간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정부안을 하루빨리 입법화해서 정부 안으로 그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정부안과 또 우리
의원들이 제안한 입법 발의안을 갖고 바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것을 언제까지는 천연시킬 수 없는 시급한 상황임을 엄히 좀 인식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장관님, 정부가 이제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예? LH 매입 임대를 위주로 한 대책을 발표했는데 법안은 언제 제출합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빠른 시기이 언제냐고. 구체적으로 오늘 내일 날짜를 정하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정부 아시다시피 정부 입법 절차를 거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의원님들 통한 의원 입법 형태로 가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접촉해본 바가 없어서 여야를 막론하고 내용에 좀 동의해 주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무안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의원님들이 당연히 협조를 해드릴 거고요. 관련되는 절차를 빨리 밟으셔서 정부안도 우회적으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태영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추가해서 자료 요청을 추가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 중 70% 이상이 금융기관의 선순위 저당권이 있고 또 후순위의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인데 후순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임차 주택에 선순위 저당권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이 어디이고 또 금융기관별로 몇 채의 임차 주택에 선순위 저당권을 갖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이에 대한 관련되는 시중 은행들의 자료를 요청하고요. 또 추가로 신탁사들이 임차인을 상대로 임차 주택을 비워달라는 퇴고 소송을 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실태에 대한 자료 요청까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시중 은행들이 전세 사기 주택별로 갖고 있는 선순위 채권 액수 현황과 주택을 취급하고 있는 신탁 회사들의 현황 그리고 각 업체가 맡고 있는 총 주택수와 그에 해당하는 금액 그리고 이번 전세 사기 피해가 접수된 모든 주택의 수와 그에 해당하는 금액 이에 관련된 자료를 국토부, 금감원, 금융위 세 기관이 협력해서 오늘 이 청문회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을 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장관님 가능하시겠어요? 자료를 제출 요구하신 취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최대한 협조를 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만 오늘 중에 할 수 있을지는 그거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아마 전 금융기관이 굉장히 많이 관계가 될 것이고요. 각 많은 금융기관들의 일일이 조회를 해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지 안 그러면 기존에 확보된 자료가 얼마나 있는지 하는 걸 좀 따져봐서 일단 자료 제출은 약속을 드리지만 오늘 중에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사실은 이것은 전세 사기의 기본적인 자료인데 이런 것 정도를 국토부가 파악하거나 정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것 또한 심각한 업무 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해서 국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지금 전세 사기로 피해받고 계신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결국에는 쭉 가다 보면 이제 금전적으로 이제 금융기관하고 얽혀 있고 관계돼 있고 다 그런 문제거든요. 지금 염태영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가장 전세 사기의 기본이 되는 자료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대안을 내놓는다는 자체가 이건 누가 봐도 이 진정성을 믿기가 어렵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지적에도 제가 동의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제 내용은 피해자와 또 임대인 또 계약 금액 물건의 현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그 물건의 선순위 채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은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파악하기 어렵고요. 이거는 이제 공권력적인 작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건 피해자들한테 신고받은 자기가 어떤 주택에 얼마나 계약을 했는데 그것이 전세금이 얼마다 하는 정도 그리고 임대인이 누구다 하는 정도는 제가 아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외에 제3자인 금융기관이 어떤 이 선순위 채권을 갖고 있는지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지금 현재 베이스로는 장관님, 어렵고요. 예. 장관님 그래서 이게 구제가 겉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피해자분들은 목이 마른데 우리 국토부에서 준비한 정부에서 준비하는 것은 따뜻한 밥을 지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물을 갖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금감원이나 금융위 관계자분들도 오시라고 해서 오후에 이제 답변을 질의응답 형태로 진행을 할 텐데 이게 진짜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구제를 하려면 이분들에 관한 권리관계를 이해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정부는 할 만큼 했다는 거고 실제로 피해를 당하신 피해자들은 체감할 수 없는 어떤 지원 방안이 체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판단을 해도 좀 광범위하고 많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까지 준비를 해주셔야 되냐면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돼야 됩니다. 법안 이제 소위에서 법안이 이제 충분히 논의가 될 텐데 그런 관련 자료가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법안을 논의하는 거하고 없는 상황에서 겉도는 거하고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거든요. 법안 소위에서 논의될 때까지는 관련되는 자료를 최대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확보하고 자료가 확보되면 확보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예. 오늘 국토부 외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까지 다 그래서 청문회에 증인으로 모시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번 법안 심사 소위 이전에 저로서는 가급적 금주 내로 확실히 이 세 기관들이 협력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만 우리가 내실 있는 그런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정부하고도 협의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금주 내로 제안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예, 오늘 국토부 외에 다른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이제 관계자분들을 우리 청문회에 오시라고 한 이유가 바로 실질적으로 이 피해자분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를 논의하기 위한 건데 그러려면 권리관계에 대한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결 방안이 나오겠습니까?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 염태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이제 보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취지니까 관계기관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신문 순서입니다만은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